이번 주 마지막 변수로 작용할 법했던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는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개장 전에 전해진 소식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자, 이보다는 장중에 발표됐던 중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가 잠시 동안이나마 상승폭을 좀 줄였었고요. 그래도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코스피는 나흘 만에 상승을 보였습니다. 2008까지 올라오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이보다 더 강했습니다. 중소형주가 더 큰 반등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맞춰졌고요. 내가 가진 종목은 다음 주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는 센투자 플러스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전화 상담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02-3153-2613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주시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센투자 플러스 오늘도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앞으로 어떤 종목이 유망할 것으로 보고 계신지요? 예, 첫 번째로는 우리투자증권에서 발간한 현대중공업입니다. 예, 실적 긍정적, 수주도 기대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2011년 3분기 및 4분기 태양광 사업 부분에서 발생했던 일회성 요인은 축소된 것으로 판단되며 1분기 모듈 가격은 2011년 말 대비 약 4% 하락에 그쳤습니다. 2011년 말 기준 태양광 모듈 재고자산은 1,300억 원 수준이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제한적이며 플랜트 및 전기전자 사업 부분에서도 일회성 비용이 감소하며 전분기 대비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 해양, 엔진, 플랜트 등 수주를 베이스로 사업 부분의 펀드멘털 수익성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2009년 이후 수주한 저가 물량 매출 인식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본격적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비조선 부분 시황 호전이 전제 조건이며 유동성 확대 등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경기 완화 정책 실행 여부, 실행 시점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으나 2013년부터는 실적 개선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쟁사 대비 동사 주가가 아웃퍼폼하기 위해서는 수주 금액 증가와 글로벌 경기 개선, 상선 시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필요합니다. 1분기 동사의 수주 실적은 36.1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 해양 부분도 10.9억 달러 수주에 그쳐 경쟁사 대비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저조한 수주 실적을 만회할 수 있는 수주 실적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동사 주가의 긍정적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및 해양 부분에서 나이지리아 FPSO를 비롯한 30억에서 40억 달러 수주의 가능성이 높으며 나이지리아 브레스 육상 처리 설비, 이라크 정유 설비, 사우디 화학발전 설비 등의 입찰 참여 중에 있어 추가 수주 기대가 가능한 상황으로 2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수주 금액 증가가 예상되며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38만 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SK증권에서 발간한 파라다이스입니다. 단기는 좋으나 길게 보면 더 좋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파라다이스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7%와 11.1% 증가한 1,015억과 240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드롭백이 15% 증가함과 더불어 홀드율도 전년 동기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콤프 등 영업비용의 증가세는 둔화되어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23.6%로 추정되며 매출 성장과 더불어 2011년 세무조사 추진과 그룹 지분 거래 등 일회성 비용 개선으로 2012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6.3% 증가한 84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한 그룹 통합 과정인 제주 카지노와 호텔 부산 인수로 2012년 연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며 2013년부터 부산 카지노, 제주 카지노 SPC를 통한 인천 카지노 라이선스 등을 순차적으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4개 카지노와 호텔 부산의 단순 합산 기준 201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800억 원, 630억 원에 달하며 2011년 서울 카지노의 영업이익이 505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연적 성장을 배제하고 통합과정 마무리만으로 이익이 배증하는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서울 워커힐 사업장 확장과 영종도 카지노 지출도 남아있어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업종 내 가장 풍부하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중국인을 통한 업황호조로 실적 증가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2010년 5,739만 명이었던 중국의 아웃바운드가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중국인 관광객도 2011년 220만 명으로
일본인 대비 비중이 2007년 47.8%에서 2010년 62%, 2011년 67.5%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바운드 내 카지노 방문 비중은 중국인이 31.6%로 일본 25.6%보다 높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 성장 전망에 긍정적으로 보이며 실제 동사의 드롭액 내 중국 VIP 비중도 2009년 30.7%에서 2010년 37.9%, 2011년 42.2%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11,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레포트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한 금호석유입니다. 나름 선방했다라는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금호석유의 2012년 1분기 영업이익은 1,294억 원으로 신한금융투자의 전망치 1,199억 원을 소폭 상회하였습니다. 물론 시장의 기대치가 이미 낮아진 상황이라 큰 의미는 없지만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합성고무 수요 부족 및 유가 급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 강세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나름 선방한 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계 1위 합성고무 업체로서의 시장 지배력과 원가 경쟁력 덕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합성수지 ABS, PS 부분의 수익성이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되었고 합성고무와 유틸리티, 전력 및 스팀 판매의 경우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페놀유두체와 정밀화학 부분의 수익성은 소폭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금호석유의 2012년 2분기 영업이익은 1,39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라 합성고무, 합성수지 등 주력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료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합성고무 및 유틸리티 부분 정기 보수에 따라 실적 개선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중국 자동차 타이어 침체와 원재료 가격 강세로 인해 아시아 합성고무 시황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 고무 시황 역시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금호석유의 시장 지배력과 원가 경쟁력,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저점 매수에 나설 때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목표 주가 19만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샘플러스의 윤용식 전문위원 그리고 이상로 전문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목 상담 샘플러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연결이 됐을지 궁금하죠?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도를 해볼 텐데요.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신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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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감사합니다. 조강 페인트 기업 오랑한지 좀 하고 또 매수는 어느 달에 하면 좋은지 좀 가르쳐 주세요. 조강 페인트를 지금 들고 계신 게 아니고요. 조금 가 있는데 더 사고 싶어가요. 조금 가지고 계셔도 지금 매수한 가격대는 얼마나 되세요? 뭐 한 5% 정도요. 비중이 한 5% 되시고. 매수한 가격대를 기억하십니까? 8,000원에. 8,000원에 사셨어요? 오늘 매수를 하셨어요? 아니요. 좀 오래되셨고요.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러네요. 그래도 오늘 11%나 급등을 해서 매수가 대비보다 수익이 난 상태인데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얘는 한 5%예요. 5%고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고요. 기업이 어떤 건 기업이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고 싶네요.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고 주식을 사셨어요? 누가 좋다 해서 샀거든요. 좋다고 해서 이 종목은 대선 테마주로 좀 묶여있는 종목이라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전문가 의견 여쭤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윤용식 전문위원님.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대선 테마주가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임시적인 잠깐 동안의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본격적인 대선 테마는 정책 관련 테마가 움직여야지. 동사는 이렇습니다. 조강 페인트는 말 그대로
이름이 페인트니까요. 페인트니 뭐 도료니 뭐 이런 부분을 생산을 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부채 비율은 낮고 업력도 오래됐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부분으로 그냥 계속 가면 괜찮을 텐데요. 남북 가스관 연결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고요. 이 회사의 그 뭐 대주주가 그 문재인이라고 이제 뭐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그 국회의원이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얘기를 하다 보면 복잡합니다만 이렇게 복잡한 관계로 문재인 테마주로 포함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가스관이니 문재인 테마주니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벌써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5% 이상 비중을 넣는다는 건 솔직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나서 뭐 마땅히 갈 곳이 없다라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뭐 의뢰 그렇지 총선 결과를 보고 뭐 문재인 씨는 당선이 됐던 걸로 압니다만 손수조 씨하고 겨우 표 차이가 얼마 안 났기 때문에 향후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등등이 나오는데 상당히 그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주식 투자하고는 별개의 흐름들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추가로 매수 안 하시면 좋겠는데요.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은 사인을 잡아드립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8,000원이 깨지게 되면 죽었다 깨도 손절은 꼭 하십시오. 전액을. 그러시고 현재 상태를 보면 붐업이 돼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뭐 안철수 연구소 뭐 돌아가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광 페인트도 첫날은 하한가를 쳤습니다만은 지금은 다시 올라간 걸로 봐서는 월요일 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목표가는 11,000원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매수 적정 가격은 9,000원 정도가 아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란 개념보다는 신규 매수 개념으로 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9,000원쯤 사시고 어찌됐든 간에 8,000원 깨지면 세상 없어도 전액을 잘라내는 게 좋겠고요. 끝으로 권장사항은요. 5% 정도 갖고 계신 것만 그냥 끊어내시고 이런 세계에서 좀 떠나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익이 나서 어떻게 좀 더 많이 사볼까 싶으신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들은 기업도 잘 모르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강 페인트 봤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봐드릴 종목은 현대 EP입니다. 현대 EP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현대 EP를 매수가 6,950원이시고요. 20%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상담해 주십시오 하시면서 301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일단 현대-EP 같은 경우에는 차량 경량화 수혜주죠. 그만큼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 부품 같은 경우에를 직접적으로 수혜가 전망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EP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적인 면에서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요. 꾸준히 실적이 증가되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2009년도부터 꾸준히 계속적으로 실적은 매출액은 높여가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높여가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은 충분히 지금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게 된다면 6,9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6,950원 자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기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도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신 걸로 압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약간의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약간은 일단은 21선을 올라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봅니다. 그래서 21선을 올라타는 데까지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항 구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타는 모습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추후에 비중을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한다거나 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한번 잡아드리면요. 지금 한 번의 언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의 언덕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서 하단에서 박스권 하단에서요. 지금 상승 추세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 저점을 안 깼죠. 안 깨고 난 다음에 올라가다가 내려와서 다시 지지를 보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선을 깨게 된다면 조금 더 가지고 계시다가 보유를 하는 전략으로 추천을 드려서 목표가는 한 8,000원이죠. 8,000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21선을 맞고 내려오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롱 글로벌을 보죠. 5,70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700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네, 동사는 지금 그 기록되어 있는 재무제표를 보시면 엉망진창인데요. 그 상태가 합병을 통해서 탈퇴 환골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그 매수를 해 들어오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역사는 이렇습니다. 코롱 건설 자체일 때 부채 비율이 400%가 넘고 뭐 당연히 국내 건설사다 보니까 업황도 안 좋고요. 여러 가지로 안 좋았었는데 근데 코롱 INS라든가 코롱 BNS 이렇게 합병을 하는 바람에 건설업 비중이 27%로 줄어들고요. 또 여러 가지 실적도 완전히 개선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롱 글로벌로 새로 출범하면서부터 동사는 기본적인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부분은 거의 조정을 받지 아니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거의 조정 없이 꾸준히 올라가다가 최근 장세에서요. 윗부분에 이제 흔들어주는 어떤 플랫폼 구간에 대한 어떤 역할로 조정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억지로 조정을 받은 형국인데요. 그런 조정 이후에 다시 급히 반등을 시작하고 있고요. 5,900원 정도인데 5,7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수익으로 이제 전환이 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가격에 잘 사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요. 손절 기준은요. 하단으로 뭐 5,300원 정도를 깨게 되면 손절하는 게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장중에 잠깐 내려갔다 오는 거는 그냥 무시하셨으면 좋겠고요. 웬만하면 손절 라인 안 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1차 목표가는 8,000원, 8,000원 간 다음에 조정 좀 받고 2차 목표가는 10,000원 이렇게까지 가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생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넓게 두고 보신다면 15,000원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어떤 그 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뀐 상태의 바닥권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좋은 종목이니까 쭉 밀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롱 글로벌 잘 매수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것도 참 잘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 주가 8,000원 1차고요. 2차는 10,000원, 또 3차로 15,000원까지 갈 수 있는 우량한 기업이다 하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또 전화 한 통 연결을 해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을 들고 계세요? 예, 삼성중공업요. 삼성중공업 몇 퍼센트 얼마에 사셨습니까? 예, 25%고요. 예. 그다음에 39,200원요. 39,200원에 25%를 사셨어요? 예, 예. 예, 오늘 조선주가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아, 예,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예, 4.7%나 급등을 해서 이제 매수가까지는 아니지만 부근까지는 왔거든요. 예, 예.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아, 1차 목표가하고요. 예. 그다음에 더 매수해도 되는지 알고 추가 싶어요. 매수를 해도 되는지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삼성중공업은 좀 길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길게 가도 되고요. 예. 짧게 봐도 되고. 예. 그래서 단기 제가 조금 이게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마음고생을 했어요. 막 내려가서. 예. 예,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 좀 알고 싶고요. 예. 예, 예.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신가 봐요. 아,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예. 예. 다른 종목들로는 수익을 좀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이 좋아가지고 예. 플러스권으로 약간 돌아서서 오늘 기분 굉장히 좋아요. 투자를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그동안 많이 물려 계셨던 분들 오늘 코스닥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도 마이너스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아, 예. 예. 잘하는 건 아니고요. 예. 공부하려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요? 저희 센투자 예. 플러스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예, 예. 많이 매일매일 도움받고 있어요. 시청하시면서 예. 여러 가지 예, 앵커님 조언들- 너무 예뻐가지고 예. 말씀도 너무 이쁘게 하시고요. 네. 또 여기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늘 잘 보고 있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우리 지금 예. 전문가들께서 더 막 열심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삼성중공업은 회사가 좋으니까 예. 판단도 아주 좋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진단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네, 그만큼 더 열의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셔야 되는 게 수주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드릴십 수주가 있었죠. 신규 수주로 추가로 실적이 개선되는 느낌이 나타나고, 개선되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만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빅3 조선이라고 하면 대우조선에 해당하고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이 지금은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지금 같은 경우에 대우조선 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보다는 상당히 차트적으로도 상단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회복도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보시면 현재까지도 보시면 신규 수주 지금 같은 연간 목표의 47.2%의 수주를 달성했다고 벌써 뉴스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열심히 지금 같은 게 신규적으로 수주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증시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 증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철강업종하고요, 화학업종, 그리고 조선업종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철강하고 화학업종이 오르는 동안도 조선업종 안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면서 오늘 4.7%라는 급등을 기록을 하였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보시면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9,000원이죠. 39,000원대 한번 보시면요. 요 라인에서 지금 38,550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전 고점이죠. 그래서 42,0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 이제 지금은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지금 저점 상향 추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여기에 올라탔다고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서도 약간의 업황 회복이 기대되는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이나 조선주를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만큼 투자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고 계시다가 1차 목표가로는 한 42,000원 정도를 보시고요. 2차 목표가로는 그전 고점이죠. 49,000원 정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하고 지금 기관과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점은 기관의 매수를 유의해서 보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보다는요, 기관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매도세로 전환이 되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꾸준히 들고 가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요, 대주전자재료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를 20% 사셨고요. 1,05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는 회사 참 좋은 회사입니다. 실적주가 되겠고요. 이 회사 이름에서 다 나옵니다만 전자 소재, 핵심 소재, 그린 소재, 태양광의 전극 이런 거, PMI 차폐 도료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생산을 합니다.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안에 내부적인 어떤 수급 여건이 흔히 말해서 이제 임자가 들어와서 끌어주는 그것이 좀 약해서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들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출발을 하고 못하고의 범위는 동사에 있어서는 10,000원이라는 가격에 지금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뚫고 위로 올라서지 아니하면 달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의뢰하신 분께서 1,050원에 20%를 가지고 계시고 현재는 그 아래로 이제 떨어졌다가 흔히 말하는 되돌림 반등 이후에 추가 하락을 하다가 시장이 반등하니까 일단 멈췄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회사 내용으로 볼 때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틀림없긴 합니다만 어찌하면 밑으로 저점을 더 주었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위기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절 기준은 일단 9,000원으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패턴은 손절을 깨고 내려갈 그런 흐름은 아니오니 일단은 불리한 여건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0원까지는 반등을 하는 건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10,000원까지 올라오면 일단 본전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반 이상의 물량을 정리를 좀 하세요.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의 패턴 같은 경우에 10,000원을 넘어야 되니까 여기 와서 흔들어주고 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눌림목 조정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거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위의 시세를 보신다면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잡수실 수 있고요. 만약에 10,000원을 못 넘는다면 아직은 건드는 되지 않는 종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는 일단 본전되면 자르시는 걸로 전작에 우선으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건설주 중에서 GS건설 보겠습니다. GS건설은 0094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96,600원 15%십니다. 목표가 전망 알려주십시오 하셨네요. 예, GS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수주보다 해외 수주가 상당히 중요한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규모 자체가 GS건설이랑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만큼 중동 지역에서나 해외 수주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이다. 그렇게 먼저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주가가 지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하락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죠. 이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 생각만큼 수주가 많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금 실적이 나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기대만큼의 실적은 안 일어나고 있다. 그 점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는 어느 정도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지금은 일봉으로 보시면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만큼 갭도 많고요. 갭이나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이 많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봉상으로 보시면 일단은 처음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지점이 한 개 있습니다. 하단권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단에서는 대부분 다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이 중에서 일봉으로 다시 와서 한번 보시면요.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윗꼬리는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윗꼬리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누구의 윗꼬리인가 지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외국인이 많이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관도 고점이 올 때마다 팔고 나가고 있고요. 그만큼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주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걸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가 지금 소외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오늘 같은 장에도 지금 3.8% 올랐는데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게 이 흐름이 주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냐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업황보다는 건설 업황이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종 자체가 IT나 전기전자보다는 자동차 업종이나 자동차 부품 업종 쪽으로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에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96,600원인데요. 예, 단가를 제가 한번 잡아드리면요. 일단은 지금도 보면 61선을 맞고 지금 방향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1선까지 올라가는 걸 한번 확인하시고 21선까지 올라갈 힘이 없다고 보시면 그때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96,000원 정도까지 다시 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고 다시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20에서 올라타게 되면 그때 이 그룹이 정말 마음에 드시면 그때 다시 사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GS건설 봤고요. 이번에 또 세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돼 갖고요. 저희가 더 고맙죠.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제가 금호석유를요. 예. 작년에 22만 원에 샀어요. 예. 근데 요즘에 주가가 좀 떨어져 갖고 예. 13만 중반에 좀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13만 원대 네네. 예. 13만 5천 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게 만약에 100지라고 하면 300지를 있어야 그게 빠져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자동차주를 갖고 있는데 예. 그걸 매도해서 여기다 해갖고 나오는 게 난가. 그렇지 않으면 예. 오를 때 추가 매수하는 것만 빠져나오는 게 난가.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요. 예, 시청자님. 그리고 예. 또 다시 이렇게 또 바닥이 또 떨어졌잖아요. 13만 원대가요. 예. 그래서 저점에서 또 추가 매수를 또 해야 되나 하고요. 걱정스러워 갖고요. 예, 지금 저희에게 어떤 네. 점이 궁금한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전문가께서 그 점을 명쾌하게 좀 풀어주실 것 같거든요. 네. 금호석유를 일단 22만 원에 사셨는데 너무 네. 많이 손실이 나서 13만 원대 중반에서 좀 더 사셨다고요? 네, 비중이 네. 그럼 지금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금 비중이? 매수 단가가 19만 원 가까이 됐어요. 지금 매수 단가는 한 19만 원 정도가 됐고 네,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자동차 관련 주로는 수익을 보고 수익이 많이 계십니까? 났어요. 아, 그러세요? 몇 %나 수익을 보셨어요? 기아차 같은 건 100% 이상이 났고요. 아, 그러세요? 예. 네, 다 저기 현대차 같은 것도 15만 원대에 사서 그런 건 예. 다 현대 모비스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요. 또 예. 자동차주가 간다고 하니까 그걸 매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요. 예, 전문가 의견이 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주식이 잘 나가고 있는데 걔를 팔아서 여기에 넣은 다음에 네네. 얘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지. 아니면 네네. 지금 손실 많이 본 금호석유는 좀 더 지속을 해야 되고 네, 자동차는 또 가지고 추가 가야 되는 매수한 거지. 것만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좀 네. 여쭤볼 테니까요. 들어보시고요. 네네. 예, 판단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그 자동차의 매수 가격이라든가 지금 수익 상황을 보면요. 그 오랫동안 가지고 밀고 나가셔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거 좀 믿지 마시고 금호석유도 지금 15% 비중이시고 매수 가격이 19만 원대로 조정이 됐다면 지금 내용 자체는 이렇습니다. 이제 삼전하고 자동차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요번에 그 어떤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던 이번 주를 끝내면서 쏠림이 확산으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 종목에 대한 더 갖다 붙이기가 이제 불안스럽고 부담스러우니까 그 종목이 아닌 다른 쪽으로 여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중국이란 부분들이 가만히 보면 GDP 성장률이 이제 나오고 하면서요. 너무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한 그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상해 종합지수가 반등을 하거든요. 중국이 반등을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소재주, 그러니까 석유화학이라든가 철강 이런 쪽을 위로 끌어올린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바톤 자체가 석유화학 쪽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금호 석유만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패턴이라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한다면 동사의 흐름은 더 많이 빠지고 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이미 뭐 매매 패턴을 보시면 오랫동안 끌고 와서 수익을 본 경험이 있거든요. 일종의 고기 맛을 보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새삼스럽게 이 종목은 단타 매매자처럼 이제 빨리 또 잘라야 되고 물탄 걸 빠져나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부분도요. 이미 많은 수익을 확보한 이상 지금의 일단 어느 정도의 흔들림이 있고 나서요. 대략 5월 중순쯤부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유동성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 QE3라든가 유로존의 ECB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재차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지신 것도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고 동사의 패턴도요. 여전히 만약에 돈이 좀 더 있다면 13만 원대 전후로는 추가 매수를 더 하셔도 되고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면 지금 상태로 그대로 머무신다면 목표 가액은 19만 원을 일단 잡겠습니다. 매수 가격 대신은 거기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를 팔아서 이동을 한다. 여기서 추가 매수한 걸 잘라낸다. 이런 부분은 안 하셔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명심해서 투자하는 데 활용을 좀 해보시고요. 이번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 또 보겠습니다. 세원셀론텍 오랜만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4,170원에 20% 부산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매도가 알려주십시오. 3610님께서 보내셨네요. 네, 일단 뭐 세원셀론텍 같은 경우에는요, 화학 플랜트 기기 업체죠. 그리고 뭐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고요. 제대열 보관 사업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분율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분율을 보시면 일단은 대주주가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적인 면을 한번 봤을 때 실적은 계속적으로 평이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실적 자체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4월달, 5월달, 6월달, 4월달, 특히 4월달은 실적 개선주 위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지금 많이 가는 게 그만큼 실적이 동반되기 때문에 많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원셀론텍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보다 지금 많이 낮은 가격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심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위에서 누군가는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내려오면서 힘없이 21선을 지지시키지 못하고 힘없이 내려오는 모습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을 최초로 깰 때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다음부터는 정말 힘이 없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약간은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왔지만 윗꼬리를 또 강하게 달고 있고 오늘도 윗꼬리를 다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개선되는 게 아닙니다. 실적 자체도 좋은 게 아니고요. 그래서 호재거리로는 지금 그렇게 마땅히 호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시장이 빠지는 상황이면 들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달려가는 상황이죠. 시장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나는 안 오르는데 남들이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21선 2번 도전했는데 2번 다 실패했습니다. 한 번 더 도전이 나오게 될 경우에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못 올라탈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월요일날 장 시작할 때 갭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도 손절을 하시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웅진에너지 보내주신 분 많은데요. 두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두 분의 매수가 비슷하니까 같이 좀 봐드립니다. 웅진에너지 매수가 6,850원이라고 하셨고요. 25% 들고 계시다고 서울 사당동에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850 하나님의 종목이고요. 단기 매도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웅진에너지 태양광입니다. 태양광은 여러 가지 업황에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일어나야 되고요. 치킨 게임이 벌어진다는 것은 실적이 아직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닝 시즌이라는 부분이 3월부터 열리고요. 3, 4, 5, 6 넘어가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통상 일어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라든가 자동차 실적이 개선이 뚜렷하게 된 종목으로 쏠렸고요. 그 시기가 좀 지나면 4월 말경부터는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지만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거로 보이는 턴어라운드 종목으로 이어지는 게 통상의 예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사업은 그렇게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충돌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으나 향후에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오를 때가 됐는데요. 그 시기가 조금 이릅니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반영이 됐습니다. OCI도 오늘 올랐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쏠렸던 삼전이나 현대차로부터 물량이 퍼져나가면서 또 다른 지금까지 실적이 안 좋았으나 향후에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대로 좀 낮아져 있는 가격대의 종목으로 퍼져나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태양광이 움직였는데 조금 이르죠. 그러다니까 5월 초순부터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현재는 잘 물어보셨습니다. 단기 목표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동사의 단기 목표는 이렇습니다.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구간에서 짧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다면 일단 컷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중간에 만들었던 플랫폼 지지를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월경부터 다시 출발하게 되면 웅진에너지는 특별한 사정이 좀 있습니다. BW 물량을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다가 흔들고 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서요. 조금 가격이 위로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8,000원 위쪽 8,500원 정도만 가면 그 신주 인수권을 갖다 주식으로 전환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그 뒷다리를 잡아채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는 당분간은 웅진에너지는 8,500원 못 넘습니다라고 잡으면 되겠고요. 그 정리를 하면 당분간은 7,700원 정도가 단기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다시 받으시면 궁극적으로는 8,500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손절은요. 6,500원으로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웅진에너지 봤고요. 이번에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네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시청자님은 어디서 전화 주세요? 기름동이에요. 기름동이요. 네. 예, 저와 좀 비슷한 동네 사시네요. 네. 저 노원구 살거든요. 네. 예. 기름동에서 문의 주신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종목이 네, 궁금하십니까?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네. 서울 반도체를 뭐 얼마에 사셨어요? 42,500원에요. 예. 50%. 42,500원에 50%요? 네, 네.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어요. 예. 2010년도에요. 2010년도요. 네. 주식을 계속 들고 계신데요. 네.
그래도 믿으니까 들고 계시는 거겠죠? 네네. 장기로 좋다고 그래서. 예, 장기로 보면 괜찮다고 해서 네. 들고 계십니다. 네. 그래도 어떤 점들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단기 목표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단기 목표가요? 예. 단기로는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오기가 좀 힘들지 네. 않겠습니까? 중장기로 기다리면 산 가격이 올 수 있나 그게 궁금하고요. 예, 중장기로 기다리면 매수가 올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어떤 점들이 궁금하세요? 그냥 그게 두 개가 궁금해요. 한 몇 년 동안 기다리면 올 수 있을래나. 어떻게 시간적인 여유는 좀 있으신가요? 예. 예, 당장에 돈이 필요한 건 아니시고요. 네. 예, 서울 반도체 풀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네, 일단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ED 업체죠. LED 전문 업체고요. 요즘 그쪽으로 전향을 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가형 LED TV를 출시를 예상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주가가 약간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LED 업황 자체가 그만큼 안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하시고요. 제가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LCD가 지금 뭐 삼성이나 LG전자나 뭐 그런 그룹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그룹이 쌀이라면 지금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ED TV가 지금 저가형 LED TV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만큼 실적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많이 없습니다. LED나 LC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요가 많죠.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제가 쌀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왜 LED를 빵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만큼 아직까지 수요는 많이 없다. 하지만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당연히 비중 축소를 해야 되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42,000원대 가격대까지 오기에는 약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먼저 일단은 여기서 어느 정도는 좀 과감하게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축소를 먼저 어느 정도는 하시자. 그래서 지금 캐시카우 시장으로 다시 뛰어드시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라이징 스타만이 고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지금은 완전히 바닥권인 것도 바닥권은 확실합니다. 바닥권이지만 아직까지 회복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3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 시간 단위를 제가 어떻게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만큼 LED 업황 자체가 살아나려고 하면 2분기를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3분기로 늦춰졌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글로벌 경기 자체가 크게 이슈가 되면서 회복이 되고 있지는 않다. 이게 LED가 살아나려면요. 엄청난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호재가 계속 빵빵 터져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금융위기 자체가 없어야 되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는 말은도 제한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거를 42,500원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반을 50%이기 때문에 절반을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요. 지금 23,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20에서 보이시죠? 여기 부근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000원 부근에서 절반을 25%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화학 업종, 그리고 조선 업종 쪽으로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쪽으로 해서 1년 정도만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셔도 지금 LED 지금 서울 반도체가 올라오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면 되겠지만 기다리는 기간 동안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참고하셔서 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반도체 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몇 개 보겠습니다. KTNG가 들어와 있네요. KTNG를 78,000원에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80%세요. 한 방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폭락했다고 진단해달라고 하시네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방어주입니다. 방어주인데 아시다시피 정해진 악재였습니다. 11일 선거도 불확실성 때문에 악재였고요. 12일 만기일도 악재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미사일 발사까지요. 나름대로 정해져 있고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이 모든 악재가 날짜를 정해놓고 있었다가 해소된 날이잖아요. 그럼 방어주라는 건 그동안 시장이
그 악재료는 막 내릴 때 우리 KTNG는 계속 올라왔단 말입니다.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해소 국면에서 다른 종목이 기지개를 켜는데 어찌하여 방어주로 들어가셨는지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군요. 그렇죠. 시황이 이제 방어할 때 들어가셨어야 예. 되는데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뭐 그래도 좋은 회사니까요.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뭐 어떤 모멘텀은 이겁니다. 담배값을 올리지 않겠느냐. 세금 올리는 거 말고요. KTNG가 담배값을 올리면 뭐 돈 수익이 많이 늘겠죠.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7만 5천 원 깨지면 손절을 하시는 게 여기서는 맞습니다. 7만 8천 원에 사셨으니까 7만 5천 원까지 깨지고 내려가게 되면 반드시 손절을 하시지 않으면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게 되니까 고생 좀 합니다. 시장이 반등하는데 내 거만 내려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깨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동사는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올라오게 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목표를 높게 잡으실 수가 없고 8만 2천 원 정도로만 목표를 잡으시고요. 그 정도 되면 끊으셨다가 자, 어느 정도 시장이 반등을 하려고 해도 모멘텀이 부족하고 힘들면 떨어지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KTNG는 다시 잡아주시도록 하고요. 방어주와 방어주가 아닌 쪽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자꾸 갈아서 칼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예, 바로 한 종목 더 볼게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을 53,0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3610님께서 부산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예, 일단은 시청자분이 사셨던 가격보다는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655억으로요. 전년 대비 이제 59%가 감소했습니다. 그 영향을 보고 지금 주가 자체도 그만큼 실적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가도 잠깐 빠졌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2분기 실적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기대감에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대한항공이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트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면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53,000원대에 사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을 지금 그 전에 고점이었죠. 이 부분을 지금 지지를 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고요. 지금 121선을 강하게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손절을 하고 그런 것보다는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어차피 53,000원 부근에서 또다시 저항은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뚫고 올라가면 가지고 계시되 뚫고 못 올라갔던 느낌이 나고 거래량 자체가 많이 안 나오게 되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자.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사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센플러스의 윤용식 전문위원 그리고 센플러스의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고요. 02-3153-2613번 전화 또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